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2월 19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부산 경마가 휴장이기 때문에 토요경마 역시도 총 13개 경주를 서울 경마가 시행이 되고 한 4개 경주가 또 제주 교차가 시행이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서울 경마가 이 금요 경마보다는 토요 경마 자체가 서울 경마가 이 금요 경마보다는 조금 편성 자체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서울 경마가 중배당 쪽의 흐름이 예측이 되고 의외로 제주 교차는 또 오늘 이 토요 제주 교차는 비교적 좀 평이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자, 그래서 어저께 금요 경마는 반대로 제주 교차가 어렵고 서울 경마가 안정적인 흐름인데 반해 오늘 토요 경마의 흐름은 반대로 서울 쪽이 조금 중배당 쪽의 흐름이 많을 것 같고 중고배당 쪽이 그 다음에 이제 제주 교차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여전히 강타는 꾸준한 적중과 안정된 적중, 그 다음에 중고배당 적중, A급의 승부처가 적중이 되면서 지금 이제 적중 내역이 쭉 나오고 있지만 토요경마 때, 금요경마 때 8개, 또 토요경마 때 8개, 또 일요경마 때 5개 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은 대승을 했고 일요일날은 좀 졌어요. 후반부에 못했기 때문에 좀 졌어요. 자,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자, 이번 주 경마는 3일 연속 한번 대박을 이뤄볼 작정이고 서울 경마에 한번 올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한번 서울 경마 쪽에다 올인을 해서 강타가 이 서울 경마가 늘 주특기라고 얘기를 했듯이 왜 강타가 서울 경마를 잘하는지 적중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적중 내용이 나오듯이 제주 경마 교차뿐만 아니라 승부처에서도 많은 적중이 나와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17개 경주를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경마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절경 미숙의 신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두만강이란 마필입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햇살 두개 그러면서 강산에 나고요라는 마필이 있죠. 그 두만강이 생각이 나네, 갑자기. 제가 강산의 노래 중에서는 그 거꾸로라는 노래 있잖아요. 거꾸로는 이렇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여러들의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옛날에 한동안 제가 18번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잘 부른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 요즘은 이제 딴 노래를 잘 부릅니다. 제가 한영애의 누구 없소라는 노래를 18번으로 부르고 다니는데 노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좀 잘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노래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노래를 멋들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청이 좋잖아요. 노래도 잘한답니다, 굉장히. 그냥 놀지 못하는 사람은 경마도 못해. 공부도 못하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저 근데 생각보다 가방끈이 깁니다. 정규 대학교까지 다 나온 사람이고 가방끈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잘난 척 아닌 잘난 척을 해봤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전문가 중에. 그리고 저처럼 대학교 나온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다가 배팅만 하다가 죽어가지고 예상가 한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규 코스를 밟은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자, 이 11번 두만강이란 마필은 주행검사 때 모습으로 봤을 때 하자가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의 마필은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의 8번 나름의 영혼이 아직까지도 큰 걸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7번 원포밀리온이 괜찮고요. 4번 장산로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의 이변 가능성이 엿볼 수 있지만 어쨌든 11번 두만강을 놓고 때려야 되는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선행만은 없습니다.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번 더블 스틸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인데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선임력을 갖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선임 내지는 추입형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다.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지난번 이제 데뷔전 때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11번 님팜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앞만에 445kg짜리의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체구는 크지 않지만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답게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고 종반 뚝심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전체를 맞이해서 1200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선취입력을 모두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는 오히려 1200에서도 안정된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자, 11번 님팜이란 마필은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일단 11번 님팜은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이 입상이 가능하냐 여부가 관건인데 안 되는 마필들은 얘기할 필요 없고 또 이 능력만도 얘기할 필요 없고 뭐 8번이나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번 경주에서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더블 스틸도 뭐 안 될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요 더블 스틸이 선행을 가면 의외로 재밌을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14번 대한사령부 같은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겠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11번 더블 스틸도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배당권 전력으로는 13번 더블 스틸 놓고 때리는 마필은 12번 님팜 뭐 여기에 뭐 14번 대한사령부 뭐 이런 마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어쨌든 12번 님팜이 김동철이가 어떻게 타줄지 이 부분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놓고 때릴 생각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밤 뿜빰빰빰빰 항상 저희 그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경마를 하는 거 보면은 많이 힘들어 하기도 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힘들어 하기도 하는데 또 어쩔 때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많이 즐기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경마가 쉬운 것보다는 좀 더 어려워지는 게 맞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반대로 얘기했을 때 경마가 재미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경마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경마가 재미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게도 하는 그런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번 커리클입니다. 요번 첫 번째 승부처에선 7번 커리클을 한번 강하게 읽어주고 싶습니다. 바닥을 쓸고 다녀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긴 모을 것 같은데 바닥을 쓸고 다녀도 그래도 아주 많은 인기를 모으지는 않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필이 3세 이상 이 부진마 내지는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7번 커리클은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번 3경주 역시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에요. 그런데다 거리는 1200입니다. 그런데다가 기복 내지는 부진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종반 뚝심이 누가 제일 우수하냐? 바로 이 7번 커리클이 가장 우수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강타는 이 7번 커리클은 배팅권에 중심에 놓고 때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대마가 문제인데 상대마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2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배당, 하나는 중배당. 이 두 마필 중에서 때리고 맞히는 선에 마무리가 되겠고 능력만 하나만 받치고 가면 된다. 자, 이런 결론이 서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는 중급에다가 노림수를 갖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죠.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크리스마스 때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들이 나이가 50이 넘어서 우리 흔하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도 나이가 50 먹었으니까 해도 되죠. 마트에 가는 줄 알아요. 흔한 말로.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들은 한마디로 해서 크리스마스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왜 없겠어요? 똑같이 마음은 청춘인데 근데 표시를 안 할 뿐이지. 에휴 괜히 어디 또 나가는 것도 귀찮고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뭐 전혀 뭐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뭐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어찌됐든 뭐 슬픈 얘기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래요 저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 이번 제주교차 1경주 저는 2번 수평선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센 말은 아니거든요. 아주 센 말은 아닌데 한번 노려보고 싶어. 저 원래 김대영 기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 그런 기수들이 있잖아. 좀 불쌍하게 보이는 기수. 그리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얼굴. 그 다음에 왠지 동정이 가는 스타일. 그게 바로 김대영 기수예요. 나는 김대영 기수를 제가 대가리를 놓고 때렸는데 꼴찌를 놓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주도에 있을 텐데, 이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로, 그러니까 시상대 있는데, 가천병마다가 시상대 있는데, 그 사이길이 있어요. 그 사이길로 이제 뛰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서 예시장을 통해서 저 마곡간을 들어간다고, 제주마들은.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얘기를 하면 바로 들려요. 바로 2m 바뀌니까 1, 2m 밖에 해서 지나가니까 가서 그냥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제가 김대영 기수 왜 이렇게 못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한 사람이 더 미안하대. 그렇게 공손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못 온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 지금 속마음은 어떻겠나. 반대로 또 역지사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얘기한 게 미안해가지고 김대영 기수를 많이 응원하는 편인데 유편성에서도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제 팔리는 마필들은 이제 5번 기적바람이라든지 3번이 필승무패 또 급비통장 이런 마필들이 팔릴 것 같은데 그런 팔리는 마필들을 어떻게 세게 보기보다는 저는 이번 수평선이라는 마필을 굉장히 좋게 보는 거고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 뛰고 조정 거치고 한 번 잘 뛰고 조정 거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정 거쳤는데 이번에 이렇게 끌어낼 차는데 제주만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김대영 기수하고 정명 기수가 잘 탄다고 그랬잖아요. 키가 굉장히 작은 기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임대규 기수만 해. 그래서 이 다리 하장이 짧다 보니까 이게 등자를 세울 수가 없어서 더군다나 하려면은 키가 커가지고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평선이라는 마필을 김대영 기수가 화이팅을 한번 응원도 할 겸 한번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주는 인기만 3파전 양상의 구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역시 문세영이다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던 마필이 있죠. 3번 싱그러운 몸. 싱그러운 몸이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너무 대가리로 인정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4번 한빛나라라는 마필이 있는데, 한빛나라가 지난번에 3착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못 뛰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물론, 1200으로 올려붙여서
마필 자체가 이 종반 탄력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범현이가 좀 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장난질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걸 얘기를 할게요. 1000m에서 1200인, 물론 거리 적용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490다마짜리 안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체구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나서서 이 1200으로 늘어난 거에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경주력이 하강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입상을 못한 것이 데뷔전에서도 선입전개를 펼쳤고 종반 탄력도 끌어내면서 올라왔던 마필이고 지난해 때 애들에도 선행력이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종반 탄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종반 탄력을 아주 소폭으로밖에 못 끌어냈어요. 이 얘기는 물론 거리 적응력에 실패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본이지만 제가 보기엔 좀 덜덜하게 갔다는 것도 얘기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난만 안 하면 전 4번 한편 나라는 올 수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와야 되는 마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후착은 뭐 3번 싱그러움범이나 6번이 그랜드 마케팅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겠는데 7번 아이웰 월 암드 이런 마필들도 뭐 안 되는 마필들이 아닌데 이런 마필은 다 팔리는 말들이에요. 다 인기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번 경주시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리는 마필은 10번 삼정 라이더입니다. 삼정 라이더가 선행을 가면 좀 90% 이상 온다고 봅니다. 물론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보기엔 상태가 좋기 때문에 밀고 나가면 선행이에요. 그래서 10번 삼정 라이더가 예전의 선행력이라면 여기서 거의 뭐라고 그러죠? 기습 선행의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4번, 10번 바꾸니 굉장히 메리트가 좋아요. 10번을 놓고 삼복승식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나름 충격감의 마필의 후착잡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5번 한라항제라는 마필입니다. 기복이 좀 있어요. 기복이 좀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옴팡지게 끌어내고 옴팡지게 끌어낸 기수가 이제 김영석 기수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선행력은 하강하지만 취입력을 또 한번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련 상태도 거의 최상의 모습을 보여준 마필인 만큼 5번 한라항제는 이 편성에선 한 번 더 뭐로 인정한다?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 후차권 내에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후창만은 약간은 아사무사한 마필들이 있습니다. 10번도 괜찮고 8번도 괜찮고 스페이스도 괜찮고 또 6번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8번 스페이스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8번 스페이스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천원라이터 5번 한라항제 8번 스페이스는 꼭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5번 한라항제는 대가리 로 노려야 된다. 그러니까 후착이 다 정해져 있잖아. 아까 제가 얘기한 마편들이 후착 가능한데 전 8번을 세게 본다고 얘기했잖아. 그렇듯이 제주 경마가 오늘은 좀 밋밋해요. 밋밋하기 때문에 너무 큰 배당을 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지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지 5경주. 요번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고 그 마필들 중에서 옥석을 제대로 가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편성상 입상이 가능한 마필 이 8번 스마트 캡틴입니다. 패턴도 좋고요. 또 1000m에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줍니다. 종반 뚝심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때도 제가 이때도 진짜 요거 제가 A급으로 맞춰드린 거잖아요. 필승 연차를 대가리 놓고 스마트 캡틴을 받쳤어요. 받치고 가가지고 당시에 이제 통일 대박을 UCC 시간에 얘기를 드렸는데 얘를 현장에서 안 받치고 간 거야. 이때 삼복승이 100몇 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듣고
혹시나 UCC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통일대박이 된다고 강조를 드렸던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거 3번까지 다 맞췄겠지. 전 필승 예찬을 대가리를 놓고 때린 거니까. 스마트 캡틴은 당시에 인기 1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승 예찬을 대가리로 잡는 게 힘들었던 경주야. 그런데 이제 그걸 잡고서 이 스마트 캡틴을 때렸고, 여기에 뭐 받칠 수 있는 마필이 뭐 10번 빅뱅이죠. 뭐 빅뱅. 빅뱅! 뱅뱅! 빅뱅! 뱅뱅! 여기서 이제 재미난 마필은 7번 무한동화라는 마필인데, 이거 왜 못 가는지 모르겠네. 왜 못 가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는 한번 재미나게 보고 싶어요. 예, 무한동화 요 마필까지. 자,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주경마는 일단 재밌을 거는 같은데 적중, 퍼펙트 적중을 기대합니다. 퍼펙트 적중. 내가 지난주에 제가 제주경마를 8개인가 7개를 했는데 거의 퍼펙트를 때린 것 같은데, 전경주 거의 다 맞힌 것 같은데, 제주경마를. 그러니 뭐 제주경만 제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그냥 맞히는 거야. 맞는 거야. 왜? 그만큼 자신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뭐 책 보고 와가지고 설레설레 와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런 친구들 예상 듣고서 이렇게 돈 쓰시고 그러는 분들 보면 뭐 제가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참 그런 거 보면 참 한심해. 왜 그런 선별력이 없으면서 경마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사람 거 듣고 죽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당연히. 공부 한 잔도 안 하고 듣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9번 항해명산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패턴이. 지난번에 사실상 이 입상에 성공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못 뛰었어요. 그리고 아쉬운 면을 줬는데 이번에는 사실 올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항해명산이라는 마필을 이번에는 괜찮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올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관건인데, 의외로 한라명성이 지금 이제 대가리 팔릴 겁니다. 당연히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한라명성을 놓고 때리면은 사실상 준대끼리 때리는 그 그림인데, 반대로 이제 항해명성 같은 마필을 놓고 때렸을 때는 의외로 이 한라명성이 빠지면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요경주는 항해명산을 놓고 때리는 작전도 괜찮지 않느냐. 한라명산이 명성이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계속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조금 헤매고 있으니까, 인기 1, 2위로 팔리고 매번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으니까 요번에도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 소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해명산을 굉장히 세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주 6경주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요 경주의 당일날 누가 인기를 모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재밌고, 또 그 부분이 또 좀 뭐라 그럴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요 편성은 아주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배당 쪽의 메리트를 갖고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배팅골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은 1번 슈퍼스타트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 자체가 슈퍼스타트가 사실상 근간에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못한 이유가 대부분 특별경주에 과천시장배라든지 경매 특별경주단지 나름대로 강자들하고 일전을 치르면서 연속 입상에 실패를 했던 거지, 사실상 지난번 경주 외에는 뭐 그렇게 두드러진 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을 끌어내고도 아쉽게 3착으로 왔던 마필인데, 충분히 더 뛸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번 슈퍼스타트
자, 이번에 한 번 더 메리트를 갖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어떤 마필들이 팔릴지, 4번 포에버 캡틴 같은 마필이 팔릴지, 금빛 노드가 팔릴지, 금빛 노드 팔리겠죠. 또 대천 포커스가 팔릴지, 이런 마필들이 팔릴 것 같은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좀 덜덜하게 팔릴 것 같습니다. 걔가 저는 단통을 때릴 거거든요. 그래서 강타에 갈리마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한번 단통으로, 또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경기로서, 자, 이번 6경기는 준메인 승부처럼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7경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7경기는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럼 해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A급이냐 B급이냐는 사실상 이제 지금은 초벌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종합지 인기 순위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마번이 저는 이제 만들어 놓고 종합지 인기 순위를 보고서 인기 순위하고 판이하게 틀리면 그거 이제 배당이니까 A급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B급으로 일반 승부처로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도 나오고 적중도 100% 자신 있는 거, 이런 경우는 물론 메인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메인보다 더 센 게 특급 승부처로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특급 승부처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50배는 넘어야지. 그러면서 자신이 있어, 적중이. 그런 경우는 특급 승부처로 해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두 번, 한 대번을 하지 않겠어? 대번도 못할 것 같은데 1년에. 그냥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A급은 배당이 크면 하니까 저는 A급은 뭐예요? 배당이 999였을 때 때리는 게 A급이고, 메인 승부처나 준메인 승부처는 하루 경마 중 가장 자신이 있고 메리트가 있는 경주를 하는 게 또 메인이고 준메인이니까 그런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제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다들 인기마들 간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6번 동천의 가이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는 선행과 선임을 오가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반대로 5번 카리스마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편성에서는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14번 핑크스타도 나쁘지는 않아요. 핑크스타도 나쁘진 않은데 얘도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고, 선임을 쓰면은 자기 평균 능력을 보여주지만 아주 센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래저래 요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도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승부처가 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재미나게 보는 마필이고 노림수를 가져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번 경주에서 12번 댕기스라는 마필입니다. 야, 뭐라고? 댕기스? 야, 댕기스가 이게 되겠어? 야, 우절구절 자상도 근간에 있어가지고 다리도 조금 불편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컨디션도 베스트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말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근간 세 번의 경주에서 베스트의 경주력을 보여주며 나름 안정세로 접어든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못 뛰다가 쭉 능력을 끌어내고 이렇게 세 번의 경주에서 하나, 둘, 두 번의 경주죠. 그러니까 이 두 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끌어내면은 바로 입상이거든요. 근데 이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댕기스는 지금 인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배당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천의 가이 지금 뭐 이런 마필들, 5번 카리스마킨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잖아. 이번에 뭐 탄성연발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잖아. 핑크스타 이런 마필들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12번 댕기스니까 요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도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승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 동천의 가이 13번 핑크스타 탄성연발 이런 마필들 인기 상강에 카리스마키도 좀 팔리는 경주, 이게 이제 이번 경기 핵심인데,
저는 오히려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댕기스를 노림수를 갖고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경주예요.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총 14두가 출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입상만 우열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먼저 3번 평천영웅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얘가 3차가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 편성에서 못 오지? 야, 얘도 장난을 하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초반에 선행력이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위권 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을 끌어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종반 탄력도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면 선행력도 하강을 하고 취임력도 하강을 했어. 그러면서 경주력이 이렇게 하강을 했거든. 그럼 이번에 뭐 원파지게 끌어내는 게 당연지사니까 대가리는 뭐 삼수각산에 가더라도 3번이 평천영웅을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이 문제인데 후차권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요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6번 코디앙 로브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이 외곽 게이트에서 10번 유아스타와 코디앙 로브 딱 두 마리만 뛰면서 땡땡거리고 들어왔던 경주가 있었어요. 물론 6번 코디앙 로브를 당시에 저는 받치기로 가져갔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데뷔전에서는 취임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는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전반적인 경주력 상승을 이끌어낸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성장과 단계에 있는 마필이니까 이 마필은 곧 능력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뷔전에서는 우수한 취임력을 보여줬어. 그러면 지난번 경주에 했던 선행력을 JT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러면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6번 코디앙 러브는 앞뒤 빵을 다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6번 코디앙 러브는 뭐예요? 능력마다 이번에 단통으로 팔리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때려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경주예요. 그래서 6번이 입상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야, 무슨 유아스타가 이렇게 편하게 선행을 가가지고 두 마리가 땡땡거리면서 들어온다. 야, 땡땡 땡땡 야, 야리쪼가 땡땡거리네. 이렇게 저는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여기 이제 12번 발리오스킨 요 정도. 자, 다음에 이제 제주개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주개차 6경주인데 이게 이제 20분 간격입니다. 이게 원래 10분 간격이 돼 있었는데 서울 경마장에서 이제 시간을 좀 조정을 한 거죠. 예전 거를 그대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10분 간격이냐고 제가 서울에다 전화를 했더니 이제 출마표 마사의 출마 팀에다가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제주 경마장에다 전화를 했거든요. 제주 출마팀에다가. 그랬더니 전화를 제까닥 봤더니 전화번호까지 딱 적어서 이렇게 결과가 됐다고 얘기까지 해주는 거 보고 야, 제주 경마장 그 출마팀 애들은 참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물론 서울팀이 바쁜 건 알겠지만 내가 늘 얘기했잖아. 싸가지가 없다니까. 물갈이를 시켜야 돼. 서울에 있는 것들을 싹 제주도로 보내버리고 제주도에 있는 애들은 서울로 딱 올라와봐. 그러면 제가 그런 순환지 그걸 해버리면은 마사 애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배때제 기름기가 껴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주머니에다 손 딱 꽂고 팬들 지나가는데도 이런 걸 현명한 회장이 들어야 돼. 월급을 그렇게 받으면서 월급 값을 하나 못하고 건방진 것들, 저 어린 놈의 새끼들이 그런 식으로 대갈방에 피도 안 바른 것들을 그러고 다니면은 그건 잘못된 거지. 뭘 배운 거야?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중공무원 아니야? 그리고 자기네들 팬이잖아. 서비스업이잖아. 마사이가 서비스업이에요. 그런데 야, 그딴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제가 회장이었으면 모가지 날려도 몇 명을 날렸어. 그리고 아침마다 직원들 전부 다 정문에다 세워가지고 인사시키고 저는 완전 노가다 행진 하게 만들어.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이 마사이에 다니고 있고 마사이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를 아직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야지 팬들 무서운 줄 알고 팬들 존경하는 마음을 알게 되죠. 제가 틀립니까?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제주교차 6경주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UCC 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능력은 7분 군항의 변이 제일 센데 9주 만에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얘가 지금 신강선이 되어가지고 좀 오겠다는 거냐 이거지. 아 깝깝합니다. 신강선이 되어가지고 야 이게 오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장우성이가 지금 5번 추억여행을 타도 되고 8번 댄싱키를 타도 되는데 8번 댄싱키를 종결을 해놓고 타기는 지금 5번 추억여행을 탔어요. 추억여행 타고 8번 댄싱키는 지금 문성호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보는 견제에서 이 편성에서는 5번 추억여행이 재밌다는 얘기예요. 재밌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해주는 부분이고 사실상 지난번 경기는 부진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잘 뛰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 그래서 5번 이 추억여행이 의외로 생각보다는 좀 재밌게 경주를 펼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저는 어찌됐든 5번 추억여행을 이 편성에서 한번 가져가 보고 싶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지난번에 부진했던 마필들 중에서 배당 유형의 마필들이 몇 두가 포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필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 제대로 한번 때려보는데 자 그 중심은 아니더라도 5번 추억여행은 배팅을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구경적으로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자, 이 경주도 꼭 맞춰야 되는 경주죠. 그래서 제주 메인하고 요거 두 개를 붙여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배팅권이 필이 안차가 쉽게 해야 되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의 13번 에이지락이라는 마필입니다. 걸음이 완전히 터졌다고 그러더니만 지난번 연시에 청계한테 잡히면서 3착을 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현종이도 뭐 말을 잘 타긴 잘 타지만 노련미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완급 조절이 아직 힘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야. 송재철이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야. 그냥 뭐 인기 많다면 절고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어찌됐든 13번이 에이즈락이라는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훈련 상태는 최상이고 얘를 놓고 때리는 경주다. 자 그런데 후창만은 어떤 배당만을 노릴 것이냐 요게 관건인 경주인데 중배당 단통으로 완벽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고 자 이번 경주 때 지난번에 입상에 실패를 했지만 걸음에 완벽하게 살아난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한 번 더 선전을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숨어있는 복병권 전력이 입상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릴지 그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13번 에이즈락을 놓고 때리는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2세마 육성훈련 심사 합격마들을 일로만 포진되어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주도 좀 헷갈리잖아. 좀 헷갈리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9번 나온도 있습니다. 데뷔 두 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순발력은 괜찮은 반면에 이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번 편성에서 이제 문제는 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나운루이스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인데 선행을 가기 힘들죠. 8번이 섬각이도 있고 또 5번 매니뮤직도 있고 또 3번 클린업킹도 있고 이런 마필들이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100% 선행을 가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제가 보기엔 9번 나운루이스의 상태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싶고 또 여기에 5번이 매니뮤직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5번 매니뮤직이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경주력이 급하강을 하는 가운데 1번은 우승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아주 메리트 있게 보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5번 매니뮤직과
9번 나운루이스는 이번 편성상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들. 자, 그래서 이들 마필들은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5번 매니뮤직을 굉장히 세게 보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신권 마필은 3번 크리너킹입니다. 3번 간신권 마필은 3번 크리너킹. 요 마필까지도 꼭 배팅권에는 한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초반 선행력이 우수한 마필은 없는데 중반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마필들이 가장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1번 덕퀸 실버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우승도 차지했지만 마필 자체의 능력 자체가 체구는 작더라도 굉장히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앞말에 420담화짜리 마필인데 2.5kg가 늘어가지고 지금 이제 54.5kg가 됐다는 거예요. 부죽이 늘어난 것이 아무래도 이제 작은 마체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조금은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 걸음 하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짱짱한 마필이라서 쉽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1번만은 인정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덕킨 실버는 인정을 하고, 패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복병권 마필들 중에서 괜찮게 패턴이 구성되어 있는 마필은 바로 이 5번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이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가 이번에 이제 1800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감량을 직전 대비 5kg 받았어요. 자, 그런데다가 요 마필을 왜 세게 보느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덜덜하게 팔린다는 거죠. 인기마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이 5번 스페이스 셔틀은 바닥을 때려놨기 때문에 안 팔릴 것 같지만, 실질적인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 해도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서, 자, 이번 경주는 5번 스페이스 셔틀을 배당바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후반부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후반부 준메인. 자, 요 경주도 제가 보기에는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경주예요. 당연히 팔리는 마필은 스트롱로드 같은 마필들이 또 팔리고, 또 기본적인 능력도 되는 마필이니까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이변의 요소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 이번에는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전반적인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또 비인기권 마필들 중에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올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은근히 배당의 요소도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제가 보는 경주에서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경주이고, 일단은 11번 스트롱러들은 배팅권에는 기본 막고로는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12번 스트롱러들은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3경주 강타의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인데, 가장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8번 스마트 타임이라는 마필입니다. 대가리죠.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 조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이제 제주특별도지사배에서 아쉽게 이제 6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능력 발휘를 했어요. 매니먼이랑 같이 출전을 해가지고 얘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덜덜하게 팔렸는데 의외로 나름 선전을 했거든요. 그런데다 이번에 또 1400경주 일반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고, 감량 1점을 받고 있다면 안발로스의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만큼 8번 스마트 타임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8번 스마트 타임을 놓고 때리는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총 13개 경주와 제주교차 4개 경주의 경마방송을 마무리 짓고 토요경마 현장 승부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꼭 여러분과 함께 대승할 수 있는 토요경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